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예.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에 20%입니다. 48,000원에 20%이시면 현재 수익권이신 상황입니다. 예.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이거 홀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네. 좀 손을 놔야 되는지, 제가 원체 네. 2달을 잠궈갖고, 너무 적다 보니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 종목이 조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이소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SIC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맞춤 설계하는 이런 설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좀 더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자면, 자, 최근에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게 된 배경이 바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2025년 7월 3일부터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전 고점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더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끝까지 홀딩이 가능한데 어느 구간까지 가능하냐. 지금 64,800원 라인대인데 저는 한 77,0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77,000원, 2차 목표가는 83,000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10%씩 분할로 매도 관점 잡아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77,000원, 2차 목표가는 83,000원 잡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네. 참지는 한 2년도 넘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들고 있다가 네. 50%예요, 50%. 비중이 50% 되시고, 네, 그래서 손해 많이 보고 있다가 네. 요즘 이제 올라오니까 네. 좀 지금이라도 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러면 매수가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9,000원. 69,000원이시고 비중이 높으셔서 이제 전략이 네. 더욱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에 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포인트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함께 22조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이제 대서특필이 됐죠. 그 와중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BM 부분입니다. 근데 이 HBM 부분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HBM 7세대죠. HBM4를 이제 각 고객사에다가 납품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보다도 올해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 매도로 좀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중에 하나가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특히 2024년도 10월 달부터 그다음에 최근 6월 달까지 박스권을 꾸준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보기 편하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권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가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상승 랠리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따라서 이제 이 거의 약 제가 보면
한 10개월 정도가량을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평균 매입 단가가 69,000원이고 비중 자체가 50%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종목을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한 10%씩 줄여가시는 편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주봉 기준으로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가 74,500원 라인대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목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74,500원 라인대에서는 비중 50%에서 전 30%까지 확 줄였으면 좋겠고요. 20%의 추가 비중은 다시 한번 61,000원 라인대 왔을 때 재공략을 하는 수준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에 관해서는 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라인대에서 비중 50%에서 20% 축소한 다음에 남은 30%에서 다시 한번 절반 비중으로 축소하고 나서 그 최종 비중은 신고가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만 88,000원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분할 매도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74,500원 라인 단기 목표가로 잡고 비중 30%까지 줄인 후에 나머지 비중은 61,000원 라인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88,000원까지 상승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251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현대건설, 매수가는 71,000원에 비중은 7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으셔서 아마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건설 오늘장에서는 또 2% 넘는 하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특히 이 종목이 뭐 원전뿐만 아니라 건설 부분도 있는데 이 건설 부분이 이제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특히 공공 부분과 이제 민간 부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이 SOC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해외 수출까지 이어가고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고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한 건설 부분은 침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현대건설은 전자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SOC 사회 기반 시설에 이제 원전 쪽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제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이 있었죠. 물론 뭐 수도를 전반적으로 이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하나 둘씩 이전을 시켜줬을 때 주려는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현대건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과거에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에 따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까지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요즘엔 조금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비중 자체가 커요. 그래서 이 큰 비중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 반드시 비중을 축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면, 자, 이 종목은 충분히 현재 구간대에서 이 60선에서 반등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반등이 살짝 이어지고 나서 오늘 조금 더 눌리고 있죠. 이 흐름은 조금 더 하락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6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6만 원 라인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이 현재 구간과 6만 원 라인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반등 상승 파동이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74,000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74,000원대에서는 수익권대죠. 큰 수익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비중 중에서 한 50%도 확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여준 비중을 가지고 추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64,000원 이하까지 왔을 때에는 20% 남아있는 비중을 추가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추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전 관련이나 혹은 세종시 수도 이전 관련 이런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됐을 때 강력한 상승 랠리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74,000원 라인에서 비중 20% 줄인 이후에 64,000원 이하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익권이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내 종목의 수익 극대화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30%에 29,000원. 29,000원에 비중 30% 맞으실까요? 예, 예. 그럼 현재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받으려고 싶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정이 어디까지 예. 좀 이어질지 또 걱정되시는 예.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수익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는 매도만 적절하게 잘 잡으시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이 정말 가파른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게 바로 올해부터죠. 올해 1월부터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나서 최근에 조금 눌렸습니다. 그 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이제 AAIC라고 AAIC 2025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7일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리 선반영 받았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 기관이 좀 더 올라오기 전에 가파르게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정확하게 이 종목 눌릴 때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좀 더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관의 매수세 2025년도 6월 30일부터 7월 30일 현재 구간까지 딱 한 달 구간 동안 이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가 최근에 단기간에 눌린 폭대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더 눌린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 차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는 83,000원 라인대에서 비중을 30% 있는 상황에서 20%, 10% 정도만 차익 실현해 주신 다음에 남은 비중은 전 전고점 돌파까지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워낙 매수를 좀 더 낮은 가격대에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83,000원 라인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는 93,900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셔도 되지만 딱 전고점 부분까지 왔을 때에도 충분히 절반 비중 입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10%의 비중으로 전고점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ABL 바이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83,000원 라인 그리고 93,000원 라인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서울 옵션, 서울 옥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0,000원에 샀는데 30%. 10,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예. 그럼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한 달 반 짧지 정도 않게. 되셨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또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고민은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네, 한 18만 원 정도 좀 밑가고 있는데, 네. 저기 그냥 오르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있고, 그래서 네. 어떻게 팔아야 할란가, 어떻게 놔두고 있어야 할란가, 그냥
궁금해서요. 주가가 떨어져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예,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예. 이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서울옥션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울옥션의 상승 모멘텀 중 하나는 바로 STO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STO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밀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 등 정말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이 STO 관련해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STO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뭐 건물들이나 큰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걸 갖다가 자산 그 토큰화를 시켜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작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ST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TO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장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대, 가장 중요한 지지점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이 종목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대는 8,600원 라인대입니다. 이 8,600원 라인대가 왜 의미가 있냐? 자, 과거에 2025년도 4월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강하게 돌파했던 라인대가 자, 2025년도 5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 바로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025년도 6월 9일 날 장중 17%라는 급등의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8,600원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지지선을 한 번 더 장중에 훼손을 시켜줬었죠. 물론 종가 기준으로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훼손시켰다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대가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8,600원 라인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 8,550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50원에서 8,6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비중 30%는 너무 커요. 그래서 15%까지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15%에 대한 비중은 다시 한번 저가인 7,200원 라인대에서 재공략을 한 기준을 잡고 지금 현재 만원 구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목표가 9,800원 라인대까지 왔을 때에는 전량 약손실 구간에서 손절하신 다음에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 8,600원 라인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7,200원 라인에서 재공략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수익권이신 분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주가 흐름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되실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방송 중에 못다한 파트너님의 전략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밴드로 입장하시면 파트너님의 투자 인사이트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Y 스틸텍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SY 스틸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070원에 10%. 6,070원에 비중은 10%. 그럼 지금 이 종목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너무 그 유상증자 한다는 뒤로 네. 엄청 내려버렸거든요. 네. 그래갖고 껐떡도 않고 점점 그래갖고 있네요. 유상증자 걱정돼서. 이후에 이제 대응 방법을 전혀 이렇게 손을 못 대고 계신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 SY 스틸텍이 어떠한 종목인지,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우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SY 스틸텍의 경우에는 모회사죠. 이 SY가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해서 좀 더 MOU를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Y 스틸텍은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한 번씩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앞서서 시청자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종목은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차트가 깨졌어요. 한번 차트를 보면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2024년도 4월 달부터 강력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2025년도 딱 4월, 그러니까 4년도 4월과 2025년도 4월 딱 1년이죠. 1년 동안 안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만들고 나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 안 있으면 좀 더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주가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 조금 아쉽게도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 이날이죠. 2025년도 6월 27일 날 네. 장중 21%까지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왔었죠. 네.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되었고 권리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확인해 줬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중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10%에서 더 늘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 현재 비중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비중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기준을 잡고 공략하시기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씩 해소가 되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바닥권에서 한 번씩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바닥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홀딩 유지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 종목을 6,000원대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점보다는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조금 더 챙겨놓고 나오겠다라고 기준을 잡아보실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기준을 가격 차트를 보면 좀 잡아드리면 자, 2025년도 3월과 4월, 5월 달 이 파동의 고점 라인대 종가 기준입니다. 5,850원 요 라인대거든요. 이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매수 단가보다는 조금은 손실폭이지만 주당 한 200원이 채 안 되겠죠. 200원 정도 될 텐데 자, 200원 정도의 손실폭은 그냥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털어버리시길 바라면서 같은 재건주라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HD현대, 건설, 기계 같은 이런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저가에서 타점에서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Y 스틸텍은 단기 목표가 5,850원 라인 잡고 손실 줄이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고민이신가요? 네, 저기 블루엠팩이요. 블루엠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5,300원에 15%요. 5,3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럼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아니,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네.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네, 오늘 급락해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블루엠텍을 들어가신 이유가 비만 체류제 때문에 들어가신 게 맞을까요? 네네. 네, 저희 비만 치료제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근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늘려가는 상황에서 인기가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바닥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고비 관련주, 특히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위고비가 상륙한 직후로 강하게 이어졌다가 현재는 이 같은 상승 탄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뒷추세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블루엠텍의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적자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 눌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매수 단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대에서 탈출이 가능하고요. 저는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오히려 상승 랠리를 더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단가보다 조금 높은 5,400원 라인대에 왔을 때 전량 익절 처리 진행해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 하더라도 좀 더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